2022년 물호랑이 해. 벌써 12월 달이네요. 그죠? 원래 뭐 계획하신 일 뭐 잘 되셨나요? 엉망진창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손에 뭐 좀 플러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마이너스겠죠. 저는 글쎄 저는 뭐 똑같아요. 그죠? 저도 참 걱정인 게 구독자 수가 많이 늘질 않으니까 저도 좀 걱정이긴 해요. 그지만 뭐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좀 안 좋은, 제가 이렇게 왜 몸이 아플까? 저희 집에 일어나는 약간 미스테리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조금 그나마 그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알아낸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서 배에 가스도 좀 덜 차고, 몸도 좀 덜 아프고, 대변도 굉장히 설사를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대변도 잘 나오고 소변도 잘 나오고, 물론 이렇게 약간의 그런 건 있죠.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밖에를 거의 지금도 뭐 그렇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활동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살이 빠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좀 어쩌면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좀 쪼달리죠. 많이 쪼달리죠. 그거 하나 좀 쪼달린다는 거, 그거 하나 좀 뭐 그런데 뭐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주겠죠.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우리가 또 간편사주를 한번 제가 매년 했었죠. 그래서 올해도 간편사주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는 간편사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는 물호랑이 해예요. 그러니까 이민년이 되겠죠. 임신년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이민년이죠. 큰 강물이나 호수 같은 큰 물이고, 뿌리가 단단한 큰 나무다. 그냥 이것만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허전하죠? 그죠?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단한 땅이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나무 위에, 그러니까 강물 위에 나무가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같이, 그죠? 나무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글쎄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호수 안에 큰 나무가 하나 있고 거기에 물이 차서 나무가 있다. 그럴 경우는 나무 괜찮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는 사주에서 성장을 의미하고, 물이라는 거는 돈을 의미해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수기운이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성장을 하는, 또 물의 나무이기 때문에 뭔가 성장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나. 뭐가 됐든 뭔가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하나 허전하죠. 그죠? 뭔가가 하나 허전해요. 땅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토기가 강한 사람이 굉장히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토성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물이 들어온다는 건 나무가 그만큼 물을 먹고 잘 자란다는 얘기니까
잘 자라면 열매 같은 것도 많이 열리겠죠. 그죠? 어쨌든 토기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내년에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가 됐든 간에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기가 빨릴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게 연사주기 때문에 기가 빨린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무가 뿌리를 받고 성장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족한 게 태양, 햇빛이랑 땅이죠. 그러니까 화기하고 토기가 있는 사람, 화기하고 토기가 있는 사람들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화기는 어떤 태양 같은 어떤 이렇게 따스함, 그러니까 뭐 화로불이 아니라 태양 같은 따스함이 있는 사람, 그래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토기, 여기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흙은 뭔가? 라고 봤을 때, 용띠 달인 5월달, 음력 5월달쯤이 적기가 아닌가? 그러면 한 6, 7월달 정도 되겠죠. 지금 음력을 봐야 되지만, 봐야 알겠지만, 한 6, 7월달 정도 될 거예요. 그죠? 5월 말이나 6월달, 그때쯤 뭔가, 크게 뭔가 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침 대선이 그때쯤 있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달에 끝난다고, 양력으로 5월달에 끝난다고. 그때쯤이면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그죠? 누가 됐든 간에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나라가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건 5월달에 잠깐 좋았다가 아마 계속 내리막을 가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 뒤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막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이 오염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쇠 기운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한 추석이 지나게 되면 이 쇠들이 나와요. 쇠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요. 한 2달 동안. 그러면 이제 물이 오염이 되든지 나무를 찍어버리든지 나무에 상처를 내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물이 오염이 된다는 건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떤 누가 상처를 낼 수가 있겠죠. 그걸 뭐 잘하면 베어낼 수도 있을 테고, 그죠? 그런 게 좀 안 좋아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죠.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물호랑이라는 이미지가 뭐 우리가 그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좀 뭔가 의미 없다? 그죠? 일종 일명의 그 종이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 그 물호랑이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뭐 끽해봐야 뭐 옷만 젖겠죠. 그죠? 물호랑이는 물리력이 없으니까. 금호랑이 이런 게 나오면 세겠죠. 도끼 같은 게 되겠죠. 근데 물호랑이 이래가지고 좀 약해요. 그죠? 화호랑이 뭐 목호랑이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금호랑이가 제일 무섭겠죠. 그죠? 금호랑이 뭐 토호랑이 뭐 이런 것도 사주상 보면 괜찮고, 근데 금호랑이가 제일 무서운데 물호랑이라서 뭔가 우려는 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그냥 없어질 거다. 뭔가 큰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그렇게 당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칼로 물을 이렇게 베면 안 잘리잖아요. 그죠? 그죠? 칼로 이렇게 물을 아무리 베어낸다 하더라도 그 오염은 약간 식힐 수, 흠집은 낼 수 있겠죠. 흠집은 내겠지만 물을 이렇게 칼로 물을 싹 뺐을 때 물이 잘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뭐 이렇게 분리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염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딱 보고 현재 자기의 어떤 그런 거, 내년엔 제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왜 전 나름 제가 병진년생인데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 땅이 있고 용띠라서 땅이 있거든요. 내년에 제가 좀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많이 안 바래요. 제발 좀 시나리오 좀 그만 쳐뱉겠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장혁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영화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장혁 씨가 저랑 동갑인데, 용띠 클럽. 장혁 씨가 저랑 동갑인데, 참,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옛날에 그 화상고였나? 화상고 때부터 뭐 옛날 래퍼할 때도 어쩌고 저쩌고 그 래퍼할 때도 그렇고, 그때 한참 전지현 씨하고 막 둘이 되게 이렇게 잘 나갈 때였죠. 그것도 엽기적인 거냐, 투도 같이 찍었잖아요. 전지현 씨랑, 그죠? 말아먹긴 했지만 엽기적인 투도 둘이 같이 찍었고, 뭐 전지현 씨랑 절친이라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 그 사이더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사이더스에서 집중적으로 키우던 친구였죠. 전지현 씨하고 장혁 씨는 투자를 많이 했죠, 두 사람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이더스가 그 JYP가 원래 사이더스 있다가 분리를 한 회사죠. 음악만, 음원 쪽만 따로 분리를 한 게 JYP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 씨가 저희 가문인 것 같던데, 저희 문중 사람인 것 같던데, 학렬이 문중 사람인 것 같던데, 근데 문중 사람에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박진영 씨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인상이 전혀 다른데, 저희 집안에 이렇게 보면 키가 되게 큰 사람이 있든지 키가 좀 작든지 키가 큰 사람이든지 두 부류인 것 같아. 어중간한 사람은 없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큰 집에 가면, 시골의 큰 집에 가면 육촌이죠. 그러니까 저랑 육촌이 되는 집에 가면 키가 다 좀 커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쪽은 좀 작거든요, 키가. 우리 아버지도 키가 그렇게 안 크고, 저도 뭐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고. 근데 저쪽이 좀 집안이 육촌 쪽으로 가면 되게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밀성박씨 가문이 이렇게 보면, 그 밀성박씨 뿐만 아니라 박씨 시조, 그 박혁것의 시조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말을 타고 대륙에서 그 신라 지역에 있는 그 부족 국가에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을 전수를 해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씨는 두 개죠. 두 가지 유전적 형질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태음인하고 태양인하고, 아니면 태음인하고 소양인하고 그렇게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양인과 음인이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유전적 형질이 두 가지예요. 키가 큰 사람, 그리고 키가 좀 작은 사람, 그죠? 그 자손을 이렇게 나타보면 대부분 키가 큰 사람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 그죠? 키가 한 180 되는 사람, 키가 한 170 되는,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유전 형질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이렇게 친척들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육체적으로 강인하신 분들이 막 좀 잘 살겠죠, 그죠? 아무튼 뭐 이상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아마 76년생들은 되게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에 76년생들은 되게 좋지 않을까. 용호 쌍박이죠, 그죠? 되게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큰 강물이나 호수 같은 큰 물이기 때문에 태양의 불을 끄진 않아요, 그죠? 이거는 말띠한테 좀 안 좋죠. 말띠의 어떤
말띠가 지열이기 때문에 지열을 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말띠들은 내년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띠가 뭐였지, 말띠가 땅속의 지열인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내년에 화기가 센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도 화기가 좀 센데, 근데 전 화기가 너무 세서 오히려 물을 좀 뿌려주면 전 개인적으로 참 좋죠. 어쨌든 내년에 화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행동을 하는 게 어차피 이렇게 훅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무가 있어서 나무에 불이 붙으면 또 활활 타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화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인기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기가 싹 꺼져 버리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나무가 성장을 하는 사주면 코로나는 뭐 잠잠해지겠죠. 아무튼 뭐 크게 지금 뭐 코로나 환자 5,000명대까지 올라갔다고 형이 얼마 전에 어젠가 이야기 하던데,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가 아니라도 원래 심근경색 같은 게 잘 걸려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춥고 이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단백질이 굳는다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도 혈관 질환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신경과라든지 저 여바지 예전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뇌졸중 같은 걸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도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봄에 날 풀리면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환자가 걱정한다는 건 아무래도 서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할 때 뭐 방역에 대해서 할 이야기 없나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자화자찬이 이제 만약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면 숨겨왔던 거죠. 그죠? 숨겨왔던 거죠. 숨겨왔다가 이제 선거 때 되니까 이제 그걸 퍼뜨리든지 아니면 환자 수가 허위든지. 근데 환자 수가 허위라고 만들 수 없는 게 병실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합병원은 예전부터 병실 구하기가 원래 힘들었지 않나요? 원래 힘들었죠. 그죠? 대구도 제가 병원 많이 왔다 갔다 해봐서 아는데, 원래 3차 병원, 2차 병원 좀 덜한데 3차 병원은 원래 병실 구하기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원래 힘들어요. 코로나라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힘들어요. 뭐 사람들이 대학병원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원래 3차 병원은 원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입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2차 병원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죠. 뭐 어찌됐건 지금 뭐 한국은 코로나가 사스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퍼지면 사스, 사망자가 빠르게 퍼지면 에볼라, 그리고 목이 부어오르면 메르스, 뭐 그렇게 되겠죠. 메르스가 전염력은 제일 떨어지지 않나. 메르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스크만 하면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숟가락 따로 쓰고 마스크만 제대로 하고 다닌다면 메르스는 거의 안 걸린다고 보고, 그러면 사스 아니면 에볼라인데 한국은 에볼라가 그렇게 창궐하진 않아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에볼라가 번지면 굉장히 비상사태죠. 에볼라가 만약에 생기면 비상사태고, 한국은 중국에서 지금쯤 많이 창궐을 하죠. 사스가 많이 퍼지죠. 근데 한국은 사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사스 코로나겠죠. 그러니까 사스가 몸에 안에 있다가 기침을 할 때 코로나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같이 날아가겠죠. 전염력이 빠르고 환자가 저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망자가 얼마 없는데 전염성이 빠른 거는 사스죠. 그죠?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에볼라고. 아무튼 그래요. 그죠?
벌써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그 정도도 파악을 질본에서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직무유기죠. 그죠? 그 정도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죠? 지금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데이터 표본이 전 세계적 WHO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데이터 표본이 나올 텐데, 그 데이터를 아직 못 가지고 한국 자체에서도 못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심각한 문제죠. 그럼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한국이 백신 접종률이 80, 10%, 90%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뭐 5천만이라고 칩시다. 5천만이라고 치면 90%면 4,500만이잖아요. 4,500만인데 거기서 두 번 맞잖아요. 그럼 9천만 병이에요. 그죠? 일본은 부스터까지 맞았어. 세 번째까지 맞았어요. 그죠? 그럼 몇 병인데? 1,400만 병이 있어야 돼요. 14,000만 병이 있어야 되죠. 그런가? 1억 병이 넘어야 되는 거죠. 1억, 그죠? 1억 병이 넘죠. 그 정도가 한국에 들어온 물량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백신 접종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건 정부에서 발표한 허위일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생산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유행이라 그랬을 때 한국에 그 정도 물량을 배정하진 않아요. 그죠? 한국에 그 정도 물건이 안 올 거예요. 병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80몇 프로라는 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 사오는 돈만 해도 돈이 얼만데.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튼 코로나는 백신도 뭐 중요하지만 백신도 뭐 맞을 수 있으면 맞으면 좋죠. 단체 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뭐 군인들, 뭐 경찰, 택배 이러신 분들은 맞아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죠. 여기저기 이렇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먼저 맞아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또 사망자도 많이 생겨. 근데 사망자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은 요양병원에 있으신 분들인 걸로 아는데, 그죠? 과연 백신 맞고 죽었는지, 안락사를 시킨 건지, 그죠? 그건 알 수 없죠. 그죠? 아무튼 뭐, 어쨌든 오렌지 주스 많이 마시고, 그죠? 제가 예전에 있죠. 몸을 산성화시키라고. 뭐 한국 정도의 코로나 피해는 거의 뭐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없는 거라도 봐도 무방하니까. 그죠? 내년에 물호랑이라 좀 그렇긴 한데, 내년에 뭐 물호랑이가 어떤 우리 코로나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샤워하듯이 목욕하듯이 깨끗하게 호랑이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와의 어떤 그런 질병을 이겨내고 좀 더 예전같이, 그죠? 예전같이 모두들 건강해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